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끝이 없죠. 그로 인해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형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형벌이 존재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만약 형벌의 강도를 높인다면 그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렇다면 강도를 얼마나 높여야 할까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조선시대의 형벌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태형은 경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리던 형벌이었는데 회초리로 종아리나 등을 때리는 형벌이었어요. 좀 가벼운 형벌인가요? 그럼 장형은 어떨까요? 태형보다 좀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행해지던 형벌인데 회초리보다 좀 더 넓고 큰 몽둥이로 엉덩이를 내리치는 형벌이었습니다. 60대에서 100대를 때렸다고 하는데 엉덩이를 까고 때렸죠. 그런데 장형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양반들이 얌전히 엉덩이를 까고 매질을 당했을까요? 아니죠. 자, 해결책은 바로 장형 대타 알바였습니다. 죄인 대신 엉덩이를 맞고 알바비를 받았죠. 100대 맞는데 7냥 정도 되니 지금 시세로 보면 1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 그 당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형 대타 알바가 존재하지 않았나 싶네요. 조선시대에는 특이한 알바나 직업이 여럿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죠. 다음은 도용입니다. 노역을 하는 형벌이죠. 소금을 굽거나 대장간에서 노동을 하는 형벌입니다.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죄의 무게에 따라 정해졌는데요. 이 정도면 좀 할만하다 생각하겠지만 도용은 장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을 하면서 꾀를 부리거나 노동을 안 하면 매질을 당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형벌이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도 쳐맞고 일하다가도 쳐맞는 거예요. 자, 다음은 유형인데요. 양반들에게 가해지던 형벌입니다. 유배지로 귀향을 보내는 거죠. 이게 조금 가혹했던 형벌인 게 2000리가 넘는 거리를 빙빙 돌아가야 돼요. 이 거리는 800km에서 1200km 정도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인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먼 걸 알 수 있죠.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기도 했고 이동 중이나 이동 직후 병에 걸려 죽는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배지로 떠나기 전에 장형이나 태형을 맞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형제도인데요. 대부분 교형과 차명이었고요. 교형은 목매 달아 죽이는, 차명은 망나니를 지켜서 목을 베는 형벌인데 교형은 대부분 절도죄, 중죄인에게 시행하는 형벌이었고 차명은 있잖아, 영모나 살인 뭐 이런 그런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로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망나니들이 죄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돈을 주지 않으면 아주 무딘 칼로 아프게 죽게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죽을 사람한테 고통을 담보로 뇌물을 요구했던 거죠. 혹시 거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지에 밧줄을 묶어 각 줄을 소나 말에 매달고 동시에 움직이게 해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산채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은 정말 어느 정도였을지. 번외로 조선시대 법전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사형이라고 있었는데 임금이 내린 독약 성분으로 된 독극물을 스스로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라에 큰 죄를 지어서요. 근데 이 사람이 왕실 가족이거나 높은 고위급 관리인 경우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사형 대신에 사약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로 죄인의 집에서 명예롭게 죽게 되는 비공식적 사형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사약의 성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약의 약발이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명종 때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게 된 이명수는 사약의 약발이 듣지 않자 16사발이나 마셨으나 멀쩡했었고 2사발을 더 마셨는데도 죽지 않자 함께 파견된 관리들이 목을 졸라 죽게 했다고 합니다. 약발이 듣지 않은 것도 참 황당한 일이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 여유분의 사약을 준비했었다는 것도 참 황당한 사실이네요, 이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팽형입니다. 주로 탐관오리들에게 팽형을 집행했죠.
앞서 설명한 형벌들이 전부 다 무서운 형벌이긴 하지만 팽형은 특별히 더 잔인한 형벌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거나 빈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신용만 했고, 그 후에 바로 그 탐관오리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도 치르고 주변 사람들은 마주쳐도 다 모르는 척하고요.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돌멩이를 던져도 됩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일종의 명예형이죠.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살다가 결국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는 어려운 참으로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전 국민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참 죽을만 하죠. 요즘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슈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을 죽여도, 음주운전하다 큰 사고를 쳐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감형을 해줍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범죄자들에게 조선시대 형벌을 집행하면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말이죠.